오늘이 이 세월호 10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취재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KBS를 떠날 결심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심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취재 파일 43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뒤에 화면에서 보시죠. 제가 거기서 취재기자로 있을 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취재 파일에서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진도 팽목항에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한 게 기자가 간다, 무능한 해경이 참사 키웠다. 이게 이제 제가 방송했던 당시에 다시 보기 영상입니다. 여기 보면 김대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다고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KBS의 리더십이 보수 측에서 선호하는 사람들, 보수 측에 협력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 파일이 취재 보도 프로그램이니까,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세월호 참사 현장을 취재하러 가는데, 당시 시사 제작국장이던 분이 저희를 다 불렀어요. 당시에 진도로 내려가는 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사고의 원인을 취재하면 안 된다. 지금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할 때다. 그러니까 원인이나 문제점을 취재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저희 취재진 앞에서 했습니다. 저희 취재하러 가는 팀들 앞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지 말라니요. 근데 그분은 지금 KBS를 떠나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스픽스에 있다가 나와서 개인 유튜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진보적 유튜버가 돼 있는 분입니다.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시사제작국장을 거쳐서 그 당시 KBS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해경 비판을 나중에 해달라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이때 이 책임을 지고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이 물러납니다. 그 자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보도국장 자리로 이제 영전을 하셨죠.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그나마 해경을 비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와 KBS의 스탠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과 정부 비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에서 해경의 모든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갑자기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해경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청와대라든지 그 다른 데는 지적을 하기가 좀 힘들었고, 당시 또 문제가 해경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대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해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방송을 했는데, 이거 방송 나갈 때도 당시 담당 부장이, 제가 보통 이제 새벽에 나와서 원고를 쓰는데, 이 담당 부장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제가 중간중간에 세이브하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또 과도한 비판을 하는 원고를 작성할까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중간에 저를 불러서 엄청 혼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아이템 회의를 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속 다루자고 제자가 주장을 했는데, 부장이 그런 당시에 세월호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보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완전히 미운 털이 바뀌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갖가지 이유로 저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서 2번 연속 보수에서 승리를 하고, 2012년 총선에도 예상과 달리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KBS를 계속 다니면 이런 보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양심을 걸고 해야 되는 보도는 정말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 그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취재 파일에 있다가 당시 영국으로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영국에 연수를 가서 KBS를 퇴사를 하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제 철학과 가치관에 맞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이 10주기입니다. 여전히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원인 규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주기와 관련돼서 추모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의 대응은 박근혜 정부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도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산적한 문제들,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촉구하는 보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언론 지형을 보면 그렇게 기대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KBS를 근데 왜 떠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있었느냐 말씀드리면 제가 영국 연수에서 KBS 뉴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어떻게 늘릴 것이라는 걸 주제로 논문을 쓰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KBS 디지털 뉴스를 혁신해 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KBS 디지털 뉴스의 팀장 역할을 맡아서 크랩이라는 브랜드를 2016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적인 콘텐츠를 만들다가 크랩을 정식 론칭한 건 2017년이고요. 저는 KBS를 디지털 혁신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유통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새로 수립을 하고 KBS의 스핀오프 채널인 크랩을 2017년에 론칭을 해서 제가 저널링 토크쇼 제2팀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 채널을 맡아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뒤에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지금 크랩은 MG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크랩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KBS 리더십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매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상부의 인사 발령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랩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사 제작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시 이제 프로그램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목도 없었고 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발령받아서 저 혼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기자가 한두 명씩 발령이 그때 됐고 그 다음에 정준희 교수, 최강욱 전 국회의원, 최욱 씨, 안톤 숄츠, MC는 정세진으로 이렇게 진용을 갖춰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론칭을 했죠. 그리고 제가 제이 라이브를 또 후속에 바로 론칭을 했고요. 무편집본, 무삭제본 발행, 공개방송 행사, 많은 실험적 콘텐츠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하면서 제작을 했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힘을 많이 내서 그때 콘텐츠를 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제가 맡은 건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지원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만 회사의 지시를 받고 가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제작할 때 너무 제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0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저를 선거방송기획단장으로 KBS에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치합사다라는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데이터라든지 예측, 분석, 전망을 빌드업해서 2020년 총선 개표방송에까지 쭉 빌드업한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KBS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KBS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했고요. 제가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제가 단장을 맡아서 했고 2022년 대선도 제가 단장을 맡아서 하다가 사장이 교체되면서 제가 이제 선거기획단장 자리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 상황실장이라고 KBS가 밤에 지진이라든지 대형 재난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야간 보도국장과 같은 야간 상황실장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9개월 정도 야간 상황실장을 더 하다가 이 상태로 이렇게 사실 야간 상황실장이라는 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큰 대형 사건 사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월급은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가치 없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KBS를 퇴사할 결심을 2014년도에 했다가 실행을 2022년도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KBS를 나와서 콘텐츠 미디어 제작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악마팀장 TV를 론칭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